말 필요 없이 예고편에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불타는 종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타다 남은 사진 한 장. 이 사진에서 하이퍼나이프의 스토리가 함축적으로 담겨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환하게 웃고 주머니에 손까지 넣으며 사진을 찍은 정세욱과는 다르게 그녀의 스승 최덕희 교수는 유난히도 긴장된 모습과 함께 공포에 질려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미 이 사진을 찍던 시기에서부터 덕희는 세욱의 본 모습을 알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배우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배우고 싶다 말하는 세욱. 그녀의 말투에서 잠깐 배우고 싶어요.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우영우가 다녀간 듯 인신대 신경외과 에이스. 학교에 재빠르게 달려가는 모습의 세욱은 게시판에 걸려있는 주간 퀴즈를 풀기 위한 행동이었는데요. 종이를 보고 세욱에게 건네는 모습의 덕혜와 자신의 스승 앞에서 음식을 혼자 먹으며 태연하게 그가 건네는 종이를 바라보는 세욱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덕혜가 건넨 종이는 다름 아닌 주간 퀴즈의 답을 적은 세욱이 전해준 종이었습니다. 그의 오른편에 있는 빨간색 매직이 힌트였는데요. 덕혜가 적어준 퍼펙트라고 써있는 글자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세욱의 모습은 눈빛만으로도 광기로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와, 진짜 박은빈 배우 연기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욱의 방은 온통 뇌의 해부도와 함께 온갖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모습을 보면 그녀는 뇌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완전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침대 밑으로 보이는 짐들도 풀어놓지도 않고 정리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 그녀에게 있어 주변 환경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야말로 뇌에 미친 자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 세욱은 약을 짓이겨 가루로 만든 뒤 병에 담긴 음료에 가루를 타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세욱의 소매가 다시 보여졌을 땐 하얀 가운이 없는 모습과 함께 그녀의 앞에 약국에서 쓰이는 막자 사발과 막자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보아 약국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료병에 얼음까지 가득 채워 가방에 넣어간 것을 보면 그녀가 탄 약을 먹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아닌 가까운 친구이거나 가족일 듯 보여집니다. 그리고 집안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조용히 있으라는 듯 손가락을 입에 가져대며 손짓을 보여주고 있죠. 그녀가 비닐을 바닥에 깔아둔 모습을 보면 그 장소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직접 뇌와 관련된 실험을 하는 듯 보여집니다. 약을 직접 제조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세욱이 의식은 그대로 두고 몸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상태로 만들 수 있던 것은 도파민을 차단하는 약을 제조한 듯합니다. 해당 약물을 통해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지만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세욱은 자신의 직업을 적극 활용해 약을 제조하고 실험 대상을 찾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죠. 그리고 바로 칼을 꺼내들고 진지한 모습으로 바꾸는 세욱. 자신이 하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죄책감 또한 전혀 없는 듯 보여집니다. 정세혁 그만. 그녀를 바라보며 그만하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면 불확실한 수술을 감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욱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덕희는 마치 미친 사람이라도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죠. 하지만 덕희의 말에도 태연하게 수술을 이어가는 세욱은 이미 여러 번 해봤던 수술이라도 되는 듯 긴장한 덕희와는 다르게 아무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런데 다시 보시면 현미경으로 보면서 수술을 하지 않고 맨눈으로 수술을 하는 세욱의 모습에 그만하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수술 현미경을 사용해야 보일 만큼 뇌의 구조는 아주 복잡한데요. 하지만 그 수술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듯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인다. 여기네. 생명이 위급한 환자 2명이 동시에 병원에 도착했고 수혈을 바로 하면서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의 환자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환자의 수술 부위를 현미경으로 바라보고 덕희가 보인다고 말한 순간이 이제 수술을 시작하려고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수술 현미경 또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덕희는 측면에 10이라는 숫자가 써있지만 세욱은 9라는 숫자가 써있는 것으로 보아 세욱은 낮은 배율에서도 수술을 깔끔하게 마무리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세욱이 뒤늦게 의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덕희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덕희가 수술을 시작한 순간 이미 세욱은 수술을 마무리하고 있는 순간인 듯 보여집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세욱의 모습과 달리 옷을 갈아입은 덕희의 모습이 비춰지는데요. 그 장소는 의료사고로 인해 문을 닫게 된 병원인 듯 보여집니다. 문을 보면 세욱이 수술을 하던 장소와 동일한 장소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텐데요. 하지만 사고로 인해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진 듯 보이며 넋이 나간 듯 멍한 눈빛으로 한 곳을 응시하는 덕희의 모습이 보입니다. 넌 평생 네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그 수술방에 못 들어가게 될 거야. 앞부분에서 수술을 감행하던 세욱의 목덜미에 보이는 핏자국과 지금의 핏자국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수술방에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엄포를 놓고 있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세욱과 그런 그녀를 그냥 지나치는 덕희를 보면 결국 세욱이 감행한 사건으로 인해 병원이 휴업을 하게 된 듯 보이죠. 자신의 의사 가운과 자료들을 불태우는 장면이 이어지며 온몸에 피를 묻힌 채 비명을 지르는 세욱의 모습 뒤로 지팡이를 짚고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는 남성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덕희라는 인물은 겉으로는 우아한 지식인이지만 내면엔 한니발 렉터 같은 살인마의 본능이 도살인 인물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어쩌면 덕희는 세욱에게 마치 퀴즈를 주듯 세욱과 가장 가까운 인물을 죽기 직전의 상황으로 만들어 그녀가 수술을 집도할 수 있게 했으며 세욱은 결국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지 못해 몸에 피를 뒤집어 쓴 채로 비명을 지른 것은 아닐까요? 다 선생님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덕희에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말하는 세욱은 그에 대한 분노가 가득한 듯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후의 장면에선 덕희가 안면 근육을 파르르 떨며 분노에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보았을 때 이번엔 세욱이 덕희와 가까운 인물을 살해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닮았어. 너랑 나랑. 그런데 세욱의 목 뒤에 새겨진 두 개의 뇌 사이에 수술칼이 그려진 듯한 형상을 한 타투가 더욱 눈에 띄는데요. 진짜 뇌친자인 듯합니다. 드라마 주인공 세욱을 보면 윤리학에서 흔히 논의되는 트롤리 딜레마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기차가 통제 불가능한 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대로 두면 5명이 희생되지만 당신이 선로를 바꿀 수 있다면 대신 1명만 희생될 것입니다. 과연 한 사람의 목숨과 5명의 목숨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당신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욱은 공리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소수의 희생은 정당화하면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녀와의 사건을 통해 덕희의 심리 변화가 불러올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스릴러물을 상당히 좋아하기에 손꼽아 기다릴 것만 같은데요. 단 1분짜리 티저 예고편을 통해 그 안에 숨겨진 내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되시나요? 혹시 어떤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되시는지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메가무비였습니다.